제33강 빛내어 우리 유산, 한양 도성과 조선 궁궐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한양 도성과 조선 궁궐의 전통 문화에 대해 배워봅시다.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양 도성과 전통 문화, 두 번째 조선 궁궐과 전통 문화 그리고 확인학습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양 도성과 전통 문화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은 한양 도성에 의해 한양 도성의 건축물입니다. 한양 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은 수도 서울의 옛 이름이고 도성은 도읍도와 성성으로 이루어진 말로 도읍을 방어하는 성을 말합니다. 결국 한양 도성은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한양 도성은 조선 건국 초에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하여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후 태조 4년 1395년에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성곽에는 사대문이 있습니다. 사대문은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돈이문, 북쪽에 숙정문이 있습니다. 사대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의 건국 이념인 유교 사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양 도성을 설계한 건 조선 왕조의 건국 공신이었던 삼봉 정도전인데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수도였던 한양의 중요한 상징물마다 유교적 통치 이념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성리학자이자 정치가로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개국하여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진 인물입니다. 유교 사상은 인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으로 삼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 정치학이며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뿌리 내려온 사상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제시의 뜻, 유교 사상에서는 인, 의, 예치, 신 총 5가지 덕목을 가장 중시합니다. 각 덕목은 방향 및 색깔과 관련 있습니다. 동쪽은 푸른색과 관련 있고 사랑을 의미하는 덕목 인과 관련 있습니다. 남쪽은 붉은색과 관련 있고 예의를 상징하는 덕목 의와 관련 있습니다. 서쪽은 하얀색과 관련 있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덕목 의와 관련 있습니다. 북쪽은 검정색과 관련 있으며 지혜를 상징하는 덕목 지와 관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황색은 신의를 상징하는 덕목 신과 관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에서 사대문에 담긴 의미에 대해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동쪽에 있는 흥인지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쪽은 사랑을 상징하는 덕목 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푸른색과 관련 있습니다. 흥인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는 일어날 흥, 어질인, 어조사지 문문인데 이를 풀이해보면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조사지는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뭐뭐하는 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덕목인은 사랑을 의미하므로 결국 흥인지문은 사랑을 일으키는 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남녀가 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흥인지문은 동쪽에 있는 큰 대문이라는 의미에서 동대문이라 불리기도 하며 우리나라 보물 1호입니다. 다음으로 남쪽에 있는 숭례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남쪽은 예의를 상징하는 덕목 예와 관련 있으며 붉은색과 관련 있습니다. 숭례문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는 높일숭, 예절 예, 문문으로 이를 글자대로 풀이해보면 예절을 높이는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숭례문은 예의를 숭상하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은 남쪽에 있는 큰 문이라는 뜻에서 남대문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서쪽에 있는 돈이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서쪽은 의로움을 상징하는 덕목의와 관련 있으며 하얀색과 관련 있습니다. 도니문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는 도타울돈, 의로울 의 문문입니다. 이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의를 도탑게 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니문은 의를 돈독하게 하는 문을 의미합니다. 도니문은 서쪽에 있는 큰 문이라는 뜻에서 서대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니문은 일제강점기에 전차 궤도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철거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는 숙정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북쪽은 지혜를 상징하는 덕목지와 관련 있으며 검정색과 관련 있습니다. 숙정문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는 엄숙할수, 다스릴 정 문문입니다. 이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엄숙하게 다스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배운 흥인지문, 숭례문, 도니문에는 덕목을 상징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왜 숙정문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 지자가 안 들어가 있을까요? 꼭 직접적으로 들어가야만 해당 의미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정문에는 지혜와 관련된 의미가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스릴 정자는 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꾀는 지혜와 관련된 의미로 꾀를 엄숙히 하라는 것은 결국 지혜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즉 숙정문은 꾀를 엄숙히 하는 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숙정문은 북쪽에 있는 큰 문이라는 뜻에서 북대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앞서 정도전이 조선 왕조를 세우는 데 기여하고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라 한양 도성을 만들 때 유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각 방위를 상징하는 덕목을 배치시켜 사대문을 만들었는데 중앙을 상징하는 덕목신과 관련된 건축물은 없을까요? 덕목신과 관련된 건축물은 보신각이 있습니다. 사대문이 중앙에 위치한 보신각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보신각은 넓힐보, 믿을신, 누각각이라는 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신각을 풀이하면 믿음을 넓히는 누각이란 뜻으로 누각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결국 보신각은 신의를 넓히는 누각입니다. 두 번째 조선 궁궐과 전통문화입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은 경복궁에 의해 경복궁의 건축물입니다. 조선 궁궐과 전통문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선 궁궐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겸은궁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과 그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복궁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도에서 보이듯 경복궁은 사대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보면 클경, 복복, 궁궐 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복을 크게 하는 궁궐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선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여러 궁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어졌고 가장 격이 높고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법궁으로 조선 왕조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에는 여러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복궁의 건축물 4가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복궁의 건축물 중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 근정전부터 알아봅시다. 근정전은 부지런할 근정사정, 대궐전으로 구성된 용어로 부지런히 정치하는 정사를 돌보는 대궐, 부지런히 정치하는 대궐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임금이 근면하면 저절로 이루어져 백성들과 신하들이 잘 다스려진다는 의미에서 임금의 근면함을 강조하려 지은 이름입니다. 결국 근정전은 근면하면 잘 다스려지는 대궐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건축물 두 번째는 자선당입니다. 자선당은 바탕자 착할선, 집당으로 구성된 명칭으로 바탕이 착해지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탕이라는 말은 사람의 본바탕인 성품을 말합니다. 자선당은 성품이 선하게 되는 곳입니다. 결국 자선당은 성품이 선하게 길러지는 자비로운 성품을 기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에 알맞게 자선당은 장차 왕과 왕비가 될 세자와 세자빈이 거처하던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이 함께 거처하던 공간을 동쪽에 있는 세자의 궁이라는 의미에서 동궁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은 봄을 뜻하며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인 만큼 미래의 임금이 될 세자의 공간을 동쪽에 두고 동궁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자를 동궁마마라고도 불렀습니다. 경복궁의 세 번째 건축물은 경회루입니다. 경회루는 경사경 모일회, 누각루로 구성된 명칭으로 글자 그대로 경사와 연회가 일어나는 누각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경회루는 경사와 연회를 베푸는 누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운 경회루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2층 누각으로 사방으로 연못이 둘러싸고 있어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누각으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 경복궁의 건축물은 향원정입니다. 향원정은 향기향, 멀원, 정자정이 합쳐진 말로 향기가 멀리 가는 정자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향원정이라는 이름은 유래가 있습니다. 북송 때 학자 주돈이가 지은 애련설이라는 작품의 한 구절인 향원익청에서 따왔습니다. 향원익청은 연꽃의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 맑다라는 뜻입니다. 향원지라는 연못에 연꽃이 피어 은은한 향기가 피어나는 곳인 향원정은 결국 향기로움이 멀리까지 퍼지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 향원정은 연못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2층으로 지어 올린 정자인데 조선시대 건축물로는 보기 드문 육각형의 형태이며 경복궁 안에서 경치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향원정은 왕과 그 가족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애용되었습니다. 확인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양 도성의 건축물을 바르게 잊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은 높일숭 예절 문문으로 이를 글자대로 풀이해보면 예절을 높이는 문입니다. 숭례문은 예의를 숭상하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은 남쪽에 있는 큰 문이라는 뜻에서 남대문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건축물 이름에 대한 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2번 도니문입니다. 도니문은 도타울돈, 의로울 의 문문으로 이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의를 도탑게 하는 문, 의를 돈독하게 하는 문을 의미합니다. 1번 보신각은 넓힐보, 믿을신, 누각각으로 풀이하면 믿음을 넓히는 누각, 즉 신의를 넓히는 누각을 의미합니다. 3번 숭례문은 높일승, 예절 문문으로 이를 글자대로 풀이해보면 예절을 높이는 문, 예의를 숭상하는 문인 것입니다. 4번 숙정문은 엄숙할수, 다스릴 정, 문문으로 이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엄숙하게 다스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흥인지문은 일어날 흥, 어질인, 어조사지 문문인데 이를 풀이해보면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경복궁과 경복궁 건축물 이름에 대해 바르게 풀이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찾으셨나요? 정답은 5번 향원정입니다. 향원정은 향기, 향, 멀원, 정자정이 합쳐진 말로 향기가 멀리 가는 정자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향원정은 향기가 멀리까지 가는 정자라는 의미입니다. 1번 경복궁은 클경, 복복, 궁궐궁으로 복을 크게 키우는 궁궐이라는 의미입니다. 2번 근정전은 부지런할 근정사정, 대궐전으로 근면하면 잘 다스려지는 대궐을 의미합니다. 3번 자선당은 바탕자, 착할선, 집당으로 이를 풀이하면 바탕이 착하게 되는 집입니다. 결국 자비로운 성품을 기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4번 경회루는 경사경, 모일회, 누각루로 경사와 연회를 베푸는 공간입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오늘은 한양 도성의 사대문과 보신각, 그리고 경복궁과 그 건축물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조들은 건물 이름 하나도 그냥 짓지 않고 의미 있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우리 유산과 거기에 담긴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심석당 빛내어 우리 유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